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하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뉴스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결국 러시아에서 전쟁 리스크가 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를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 관련주로 해지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두 번째, 청년 희망 적금.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 신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예산 모자라서 전부 다 못한다, 이러한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일단 4일까지는 전부 다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갤럭시 S22 이제 출시가 됩니다. 이번 주죠. 그렇다면 이 스마트폰이 잘 팔리면 잘 팔릴수록 부품주가 당연히 잘 팔리겠죠. 갤럭시 S22 부품주는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오늘 리포트가 나온 기업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차트와 거래량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2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떠오르는 그러한 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녹화 시간 기준 2시 22분 또 곧 앞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공부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이 내용을 먼저 말씀드려야겠죠. 기리분들이 카카오톡에서 기리세 주식 노트를 치면은 이렇게 기리세 주식 노트 렛츠게릿이라고 적혀있고 친구가 이게 진짜겠죠 2.1만이 적혀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리분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 이렇게 많은 친구분들이 생겼다는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거를 노리는 참...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사기꾼이라고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사기꾼이 이렇게 아래에 두 개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뭐 할까요? 당연히 돈을 요구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 내용은 저 기릿이 절대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기릿은 일단 지금 기릿분들에게 어떤 거를 가이드하고 리딩할 실력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를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플러스 설령 언제가 되었든 저 기릿이 어떤 기연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더라도 절대 기릿분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는 거 한 번 더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카카오에서 친출하실 때는 아래 댓글에 있는 그 링크를 사용해서 친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검색을 하신다면 친구 수를 딱 봐도 티가 나죠. 그 채널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짝퉁 사기꾼이라는 거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말 나온 김에 저 기릿을 카카오톡에서 이렇게 친구 추가하시면은 매일매일 3번에서 4번 5번 정도 저 기릿이 뉴스에서 전부 다 다루지 못하는 그러한 경제 뉴스, 리포트, 그 다음에 유튜브 등등등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업로드를 해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영상 보기에도 시간이 조금 빠듯할 때 그런 시간에도 마이뷰를 통해서 저 기릿이랑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네요. 우크라 위기 최고조, 푸틴 러시아 평화유지군 진입 명령. 일단 이름 자체는 평화유지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는 평화유지가 맞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평화유지군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진입할 것을 명령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가 없겠죠. 미국은 러시아가 독립 승인한 우크라이나 지역에 대한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며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고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맨날 무조건 침공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즉각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도 해당 지역에 대한 미국인의 신규 투자 및 무역, 금융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가득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군사 움직임이 나올지 그리고 플러스 어떠한 제재가 나올지 거기에 따라서 조금 주가의 항방이 바뀐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지금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이 나오니까 러시아의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3%. 자, 개별 종목도 13%가 빠지면은 진짜 어질어질하죠. 그런데 한 나라가 13%나 빠졌다고 하니까 그 러시아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심정일지 감히 이해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러시아의 침공이 현실화가 되었고 그리고 러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 증시가 지금 현재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으니까 앞으로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밀, 옥수수 최대 수출국 우크라, 곡물 에너지 가격 초비상. 우크라이나 사태가 결국 전쟁으로 번지며 국제 곡물가와 에너지 가격 급등이 뻔히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투자자분들은 야, 이때까지 전쟁이랑 조금 달라.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바로 이때까지는 그냥 전쟁이 일어나면은 악재소다 이러한 생각으로 주가가 다시 올랐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인플레를 자극하잖아. 그러면 또 금리가 올라가면서 증시
증시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야. 이러한 시각도 현재 존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과거를 봤을 때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공격했을 때도 국제 밀 가격이 75%나 급등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가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15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러한 가격들이 얼마나 오를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저 기릿의 생각은 계속 그대로입니다. 당연히 이럴 때 모든 주식을 팔고 떠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남은 현금을 야 지금 무조건이야 사자 이렇게 말하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만약에 현금 비중이 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플러스 혹시나 너무 걱정이 된다면 5에서 10% 정도 그 정도의 비중을 인플레 관련주를 조금이나 사서 해지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마도 이 부분은 기분들이 정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당연히 모든 게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이 또한 당연히 기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청년 희망 적금. 그런데 금융에서 이러한 지침이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다 받아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융당국은 청년 희망 적금을 판매하는 일선은행에 적금을 신청하는 고객이 나이, 급여 등 조건을 충족하는 한 예산 한도와 관계없이 신청을 모두 받으라 이러한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당국은 애초 사업 예상을 456억 원 오징어 게임이죠. 그런데 이 돈을 딱 봤더니 한 38만 명 이 정도만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다시피 지난주에 진행된 가입 가능 여부 조회만 약 200만 명이 몰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터무니없는 그러한 금액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오늘 다른 뉴스에서 이러한 발표가 드디어 나왔네요. 금융위는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청년 희망 적금에 가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음 달 4일까지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분들 가입 조건이 된다면은 연 9%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청년 희망 적금 꼭 신청하시는 게 어떻겠나 저 기릿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다음에 또 이런 게 있다면은 어차피 할 거면은 조금 범위를 확대하고, 그리고 플러스 급여 조건도 조금은 완화하는 게 어떻겠나 이러한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우리가 같이 봤던 그 뉴스죠. 트럼프의 SNS 출시. 그런데 어제 저녁에 출시했는데 단번에 미국 앱스토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퇴출된 지 1년 만에 직접 SNS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은 바로 트루스 소셜. 그리고 어제 저녁에 미국 앱스토어에 등장을 했는데 다운로드 1위로 바로 치고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가입 신청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어플이 버벅거리고 그 다음에 렉이 많이 걸리는 우리가 공모주 할 때 많이 느꼈죠. 그러한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합니다. 과연 이 SNS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일단은 미국 내에서만 쓴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어플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뉴스입니다. 애플 AR, VR 헤드셋 출시 초읽기 생산 테스트 완료. 자, 애플이 개발 중인 증강현실 AR, 가상현실 VR 헤드셋의 주요 생산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대만 매체가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는 못할 것 같다 이러한 시각이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바뀌었다고 하네요. 올해 말에 데뷔하지 않겠나 이러한 시각이 갑자기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애플이 개발 중인 MR 헤드셋은 가벼운 무게 2개, 메인 프로세서, 그 다음에 4K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2개, 15개의 광학 모듈, 시선 추적 기능과 와이파이 6E를 지원할 것으로 전망되며 가장 중요한 가격이 얼마인가 봤더니 야, 이거는 사기 쉽지 않겠는데요. 약 3,000달러, 그러니까 358만원 정도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애플 또 이쪽에 뛰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결국 이쪽의 생태계가 갈수록 커지게 될 거고 여기에 관련주가 또 한번 들썩이는 그런 일이 분명 일어날 수 있겠네요. 미리미리 출시 전에 기름들이랑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건 바로 메타버스랑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새로운 지폐를 만나면 항상 기분이 좋죠. 빳빳한 그 새 지폐. 그런데 이제부터는 새 지폐로 바꾸는 게 조금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오는 3월 2일부터는 화폐 교환 시 원칙적으로 사용화폐, 그러니까 남들이 썼던 거 이런 거를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예외적인 경우에는 제조화폐, 그러니까 신권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외가 뭔가 봤더니 훼손, 오염 등으로 통용되기 부적절한 화폐의 교환을 요청하거나 설, 그리고 추석 등 특수한 경우에는 제조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교환 규모, 손상 과정, 모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해 사용화폐로도 지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화폐 제조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 여기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최근 들어 이제 현금 사용량이 좀 많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두산 반도체 테스트 1위 업체 테스나 인수한다. 그런데 일단 단독이네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뉴스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단독이라고 적혀있는 그러한 뉴스 때문에 주가가 급등락하는 거,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협력사로 유명한 국내리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기업 테스나가 이르면 이달 새 주인을 맞이할 전망이라고 한대요.
테스나 보유 지분 전량을 두산그룹에 매각하는 쪽으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스나는 카메라 이미지 센서, 그 다음에 무선 통신 등 주요 반도체 제품들의 후공정 테스트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1위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요 협력사로도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국내 반도체 패키지 및 테스트 기업 중 시장 점유 측면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테스나를 두산그룹에서 인수를 한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에 힘입어 오늘 같은 장에도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는 아이폰을 봤는데 오늘은 갤럭시 S21을 보도록 할게요. 갤럭시 S22 흥행 조짐에 전자 부품업계 한박, 삼성전자가 최근 선보인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 갤럭시 S22가 흥행할 조짐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전자 부품 업체들 사이에서도 실적 개선 기대감이 현재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뭘까요? 맞습니다. 판매량이겠죠. 우선 갤럭시 S22 시리즈 자급제 모델에 대한 온라인 사전 약과 관련 첫날인 지난 14일 초도 물량이 모두가 판매가 되었으며 이동통신 3사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모델 판매량 역시 전작인 갤럭시 S21 사전 예약과 비교해 3배에서 4배 정도가 늘었다고 합니다. 자, 이에 따라 당연히 부품이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학 기능을 관할하게 하는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는 파워로직스, MC넥스, 캠시스 이러한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줌과 함께 손떨림 방지, 손떨방이라고 하죠. 이러한 기능을 하는 액추에이터는 액트로, IM 등이 삼성전자랑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스마트폰 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품인 PCB, 인쇄 회로 기판은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고요. 그 안에서도 휘어지는 특성이 있는 연성 회로 기판 FPCB는 인터플렉스와 BH가 삼성전자랑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호회로는 파워로직스, ITM 반도체, 넥스콘 테크놀로지 이러한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외에는 파트론, 시노펙스, KH바텍 이러한 기업들이 현재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이 기업들은 관심 종목에 딱 넣어놓고 과연 어떤 흐름이 나올지 사지는 않더라도 지켜만 봐도 충분히 여기서도 이러한 이벤트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러한 경험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기업들 3월 경기 전망 긍정적, BSI 석 달 만에 100 웃돌아. 자, 일단 BSI가 뭔지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SI가 무엇인가 딱 봤더니 기업 경기 실사 지수라고 하는데요. 기업체가 느끼는 체감 경기를 나타내며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하나하나한테 다음 달 경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종합해서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낮으면 악화한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높으면 호전을 의미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100이 넘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다음 달 경기를 긍정적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주요 선진국의 코로나19 방역 해제 완화 조치가 이어지면서 수요가 늘 것으로 판단한다고 한대요. 그래서 3월 BSI 전망치를 딱 봤더니 102.1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 12월 100.3 이후에 3개월 만에 다시 또 100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경기가 다시 좋아지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러시아 리스크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불투명한 상태라고 합니다. 어쨌든 BSI가 뭔지 아시겠죠? 이게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올림픽 끝나자마자 돈줄 푸는 중국 화학 반도체주 미리 담아라. 우리가 어제 다른 영상에서 따로 공부를 했었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진에 빠진 경제회복을 위해서 중국 당국이 3월 예정된 양회에서 생산, 투자 개선을 위한 재정 조기 집행, 소비 촉진을 위한 내수 확대 정책 등이 포함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양회가 뭔가 봤더니 한 해 중국의 경제, 정치 운영 방침이 정해지는 최대 정치 행사인데요. 전국인민대표대회 그리고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 두 개가 같이 열린다고 해서 양회라고 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거를 딱 한 줄로 정리하자면은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쓴다, 이 말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결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과거를 봤을 때 그 상하이 지수가 오를 때 같이 올랐던 업종이 뭔가 봤더니 바로 화학, 소프트웨어, 운송, IT 가전, 반도체 순으로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그 안에서 고베타 업종을 봤을 때는 반도체, 화학, 헬스케어, IT 가전 이 순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중국에 관련된 경기 민감주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중국 관련된 경기 민감주가 뭔가 봤더니 대형 업종에서는 화학 그리고 반도체를 꼽을 수 있고, 그리고 중소형 업종에서는 운송, 그 다음에 비철을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같은 장이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포트폴리오를 한번 바꾸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꼼꼼하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K하이닉스 낸드 업황 개선 수혜, 주가 상승 여력 충분. 이 내용은 기분들 정말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좋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빠르게 리마인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F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낸드 플래시 업황 조기 개선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며 목표 주가를 18만원으로 상향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가는 128,000원. 반도체 장비 리드타임이 길어지고 주주환원 정책 등의 이유로 시설
투자 강도가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수요와 공급인데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 와중에 키옥시아의 낸드 플래시 공급 이슈는 이 또한 공급을 제한하는 뉴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당연히 공급이 줄어드니까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2분기부터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41.8% 늘어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실적을 봤을 때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엄청나게 성장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 두 기업은 상황이 갑자기 급변하기 전까지는 푸근하게 계속 들고 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기업입니다. 한국콜마 숨겨진 리오프닝 수혜주 목표가 상승. KTB투자증권의 한국콜마를 숨겨진 리오프닝이라고 하며 목표 주가를 6만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가는 43,900원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콜마는 본업 경쟁력 약화 그 다음에 비화장품 자회사 비중 확대로 인해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하지만 본업 실적은 이제 바닥을 지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자회사 HK노엔이 리오프닝에 대한 실질적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콜마 실적 성장이 엄청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올해 엄청나게 폭증을 한다는 것도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차트를 봤더니 좀 심상치 않죠. 연속적으로 양봉이 나오고 있고 거래량도 늘어난데 꽉 찬 양봉을 쭉쭉 올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121선을 완벽하게 뚫어내고 올라가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콜마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 번쯤 우리가 또 공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